지난해 12월 말 장준하의 큰아들 장옥원 씨와 그의 두 딸이 육천리 장정 답사에 나섰습니다. 여기 파청역 넘어가는 길 유일하게 장 선생님의 그 친두 손녀랑 제 두 딸이랑 같이 더군다나 이 장 선생님이 겪으셨던 그 길을 갖다 걸어가는 와중에서도 파청령이란 그 부분이 그동안 빠져 있었는데 가장 험한 그런 험한 그런 그 행로 중에 하나였었다 그랬는데 거기를 이번에 간다는 게 상당히 그 뜻이 깊고. 지금까지 답사팀은 많았지만 파총령은 워낙 험한 곳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갔던 길을 아들과 그 손녀들이 다시 밟으며 그 뜻을 되새겨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준하가 탈출한 부대 앞에서부터 난관에 부닥칩니다. 我们的公公本来是在这里做一种独立运动，很久很久以前，80年前。然后我们旅游的时候，我们去看到，我们可以照一个片吗？不允许。不能行啊。不允许，对。不是，这里前面而已，不是进去拍照的，只是这里外边拍照，可以吗？不允许拍照。不允许。 장준하의 1차 목적지는 동북쪽으로 120리 밖에 있는 모택동의 팔로군 휘하부대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장준하는 후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륙의 햇빛은 뜨거웠고 거의 우리는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았다. 이 지방의 여름 더위는 보통 화씨 100도로 오르내린다고 하던 일군 교관의 말이 되살아왔다. 그 복사유로 이렇게 바람 한 점 없는 조각 속에 누워서 받아보기란 참으로 귀한 경험이었다. 그것을 가고 말다. 석양이 지고 이글거리던 대지가 식기 시작하면 장준하는 다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기를 사흘, 장준하는 정체 모를 중국인들에게 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그곳은 다행히 중국 장개석군 휘하의 유격부대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스카다 부대에 나오셔갖고 여기 어디선가 여기서 이제 모욕을 하신 거야. 목욕을 마치고 장준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뜻밖의 김준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시 같은 부대에서 서너 달 전에 탈출해와 있었습니다. 중국군 한치웅 부대의 대접은 융숭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일본군 스카다 부대장이 조선인 탈영병 4명과 중국군 포로 30명을 교환하자고 제의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치웅 대장은 그 제의를 거절해서 다행히 위기를 넘깁니다. 한치웅 부대가 같은 중국군의 기습으로 큰 타격을 받자 장준하 일행은 곧바로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향합니다. 일본군 경비가 삼엄했던 철도 진포선. 이곳을 장준하 일행은 변장을 하고 사흘에 걸쳐 통과했습니다. 때는 가장 더운 8월 한여름. 장준하 일행은 하루에 50-60km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그때는 지금은 또 평지지만 또 산도 많았을 테고 길을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흙길을 따라 갔을 테니까. 불로하에서 륜찬까지 버스로 9시간. 장준하 일행이 걸어서 꼬박 한 달이 걸린 거리입니다. 그때 이곳 중국군 중앙군관학교에는 한국광복군 훈련반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네. 그 후 6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무술을 가르치는 학교로 변해 있습니다. 장준하 일행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광복군으로서 첫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광복군들의 생활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끼니는 밀가루로 빚은 만두 하나와 멀건 죽, 그것도 하루 2끼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준하는 취사 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현실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중국이 그 고구마를 많이 심는다고. 야, 그 밤중에 가서 그걸 훔치는데 주여 내게서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 그런 게 내게서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장준하가 지금은 좀 장준하 아닌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이거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신학을 전공했던 청년 장준하. 그렇게 그는 종교적 신념을 뛰어넘게 됩니다. 석 달 뒤 장준하 일행은 린촨을 떠나 충칭으로 향합니다. 한 달을 걸어 일행은 노하우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파총령을 넘어야 충칭. 해발 3,000m의 파총령은 삼국지에 제비도 넘지 못한다고 쓰여 있을 만큼 험하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강 선생님이 그 김진엽 선생님이랑 부등기 안고서는 동사시장까지 갔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또 내가 가서 그 자리에 가보면은 어떤 느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상당히 마음이 그래요. 착잡하고 또 흥분도 되기도 하고. 파총령을 올라가는 길은 지금은 일부가 포장됐지만 상상 이상으로 험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기동력도 이곳에는 발길이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호건 씨 일행도 길을 잃기를 몇 번. 다행히 그때마다 인가가 나타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有啊，一边没下雨的一些，一边天都在下雪。一片我听不懂。我说一阴也要下，一变天都要下雪了。 언제든 비 온다. 보다 됐어. 언제든 이민이 온다고. 장준하 일행이 파총령에 도착한 것은 12월 혹한이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머리와 손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사지가 얼어드는 설원의 행군. 구두발은 얼어붙고 동사를 면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채 졸음을 참아야 하는 상황. 장준하가 그런 고생을 이겨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생각. 그것은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후손에게 또다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또 특히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 한국인으로서의 장준하 선생하고 또 개인 장준하라는 분하고 또 한 가정인으로 장준하는 분하고 이제는 한 가정인으로서 개인의 장준하라는 것은 좀 굳이 우리 가족이 고집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쭉 이렇게 여기까지 와보면서 그분이 걸었던 길이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삶이라는 게 아닌 것이 내가 피부로 느껴졌으니까. 탈출 6개월 만에 춥고 배고프고 발톱이 빠지며 헤맨 끝에 장준하는 임시정부에 도착합니다.
그의 민족주의는 이렇게 6,000리 중국 대륙을 헤매며 뼛속으로 체험한 민족주의였습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장준하는 임시정부의 파벌 다툼에 실망하고 광복군 특수훈련을 자원합니다. 미국 첩보부대 OSS의 도움으로 실시된 이 훈련의 목적은 연합군의 한반도 상륙 작전과 연계된 국내 침투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장준하에게는 핵심 지역인 경인지구에 잠입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발각될 경우에는 게릴라전을 벌여야 하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장준하는 재단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재단, 민족의 재단 앞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8월 20일. 그런데 장준하의 재능을 아낀 이범석 장군이 그를 작전에서 제외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장준하는 삭발까지 하며 고집합니다. 경기도반의 반장인 자신이 빠지면 조직이 무너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김준엽에게 일기 7권을 남깁니다. 나라부엔 절호이길 이렇게 만들면 나는 안 됩니다. 그래.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요. 이분이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바로 머리 삭발하고 자기 옷 전부 다 불태울 건 불태버리고 고국에다 보낼 것은 보따리 싸가지고선 그때 거기 김준엽 씨 아내 부인이 거기 부인이다. 그때 갖다 맡기고 그러고선 이범석한테 나는 저 모자 벗고 이렇게 삭발도 하고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나보고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일기책에는 장준하의 굳은 결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저 노을처럼 번지리 결의 가슴마다 핏빛으로 내 영혼 영원히 헤엄치리 조국의 역사 속의 핏빛으로